안녕하세요. 촌철승부사 가족 여러분. 주중 점검 영상입니다. 지난번 주말 점검 영상의 조회수가 7,100회가 나왔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니 그중 구독자분들이 22.5%로 약 1,600명 정도를 차지하더군요. 즉, 구독자분들의 90%가 제 영상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구독자가 5,500명이나 봐주셨는데 구독 버튼 팍팍 눌러주셔서 조만간 구독자 5,000명 돌파하게 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주봉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주봉에서 60주 이동 평균선 뚫고 내려온 후 5주차째입니다. 5주차에는 장대 양봉형을 보이면서 지속 상승했습니다. 아마 4주차에서 망치형 모습을 보이면서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로 장대 양봉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2022년을 보면 60주선 이동 평균선 뚫고 내려온 후 5주차에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틀간의 하락으로 인해서 역망치형 하락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과는 달리 지난주 하락이 120주선까지 내려오진 않았는데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하면서 120주선 가까이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120주선을 건드리지 않고 다시 반등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아마 오늘 개장하면 일단은 120주선인 44불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일봉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휴장일이었죠. 화요일에 푸틴이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 지역의 평화유지군 파병 결정을 하면서 3.1% 하락을 했습니다. 이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동쪽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자체적으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칸스크 인민공화국을 세우고 정부군하고 간간히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국제사회가 이 지역을 독립공화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푸틴이 이 지역을 독립공화국으로 승인하고 이를 빌미로 러시아 군대를 진입시키려고 한 것이죠. 서방 세계는 이것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에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노르트 스트림 2A라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 임원에 대한 제재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2 건설을 주관한 스위스 소재 기업이고 이 회사의 지분을 러시아 국영기업 가즈프롬이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르트 스트림 2 AG에 대한 제재는 곧 러시아 국영기업 가즈프롬에 대한 제재인 것이죠. 미국은 앞으로 이러한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의 악화로 인해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TQQQ 가격은 10.5% 하락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이 있었을 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주식시장이 다시 원위치에 왔었습니다. 즉 이것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함으로 인해 미 연준이 계획하고 있는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의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항상 극단에 가까워지면 다시 평균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이것을 잘 알면은 좋은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매수 전략은 동일합니다. 제가 1월 24일 영상에서 2018년 고점 대비 35% 떨어진 후에 미중 무역 사태로 인해 TQQQ 가격이 더 떨어져 이후 신저점을 8번이나 갱신하며 마이너스 58%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른 요인에 의한 하락이긴 하지만 그때와 비슷할 수도 있으니 마이너스 35% 떨어진 1월 24일부터 신저점 갱신 시에만 예산의 8분의 1씩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후 신저점이 1월 25일, 26일, 27일, 그리고 2월 18일 이렇게 네 번이 있었고 이번 주 화요일에 48.88불 그리고 수요일에 45.14불로 신저점이 두 번이나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번의 신저점이 갱신이 되었고요. 이 6번 동안 예산의 8분의 1씩 계속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쯤 예산의 75%를 사용을 했을 겁니다. 이제 남은 현금은 두 번 매수할 금액밖에 안 남았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두 번 더 신저점을 기록하면 반등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저의 시황 업데이트는 여기까지고요. 저의 시황 업데이트를 계속 보고 싶으신 분이나 오늘 보신 분들 중에서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